좀 전에 보니까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죠. 정확한 아마 예비 후보라고 해도 아니죠. 후보죠. 공당의 정식 절차를 통해서 선출되고 수락연설까지 했으니까. 그런데 투건, 친윤 뭐라고 부르던 얘네들이 교체 끌어내. 뭐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놈들이 애초에 계획이 있었구나. 즉 이재명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서 이재명을 사법 리스크로 일단 아웃시키거나, 사실 바로 아웃시키긴 쉽지 않습니다. 절차를 따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그것도 생각해 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략적으로 대선이 치러지고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 이후에 또 역시 아마도 그 재판부가 헌법 조항 소추 재판 지속 여부에 대해서 재판을 지속을 하고, 그래서 어쨌든 피선거권을 박탈하면은 결국은 다시 또 선거를 치러야 되는, 그러니까 대선을 두 번 할 거죠. 두 번 할 생각을 가지고 일단 그게 이제 기본적인 전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좀 도토리 키재기로 해서 국민의힘에서 원래대로라면 한동훈이 유리한 것을, 한동훈이나 아니면 홍준표가 유리한 것을 어거지로 허수아비, 말 잘 듣는, 아니 말 잘 들을 것같이 생긴, 당내 기반이 전혀 없는, 정확히 말하면 당내 기반이 전혀 없는이 맞을 겁니다. 는 김문수를 후보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바로 그걸 이제 한독수랑 이제 여론조사 대충 이렇게 해갖고 교체, 그리고 김문수한테 떡검을 좀 주고 한덕수가 국민의힘 후보로 해서 이재명과 붙는다. 단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번의 대선을 한다고 하는 전제. 왜냐? 어차피 지금으로서는 이재명을 한덕수가 이기기는 사실은 불가능한 거고, 근데 어느 정도까지 말하자면 국민의힘이라든가 기득권 세력이 총력을 다해서 이재명에 대한 흠집내기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해대면은 최소한 한 자릿수 안으로 들어와서, 그럼 대략 50대 40, 한 41, 2, 40대까지 올리면, 그리고 이재명을 40대를 주저앉히면 49대 41 정도, 그러면 대충 얼마입니까? 90에 이준석이 대략 한 6, 7 정도? 그래도 합쳐도 어쨌든 이재명이 이기는 이 정도 구도. 왜냐하면 어차피 한덕수가 대선 후보인 상태에서 이준석이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고. 왜? 어차피 차기가 있는데 굳이 내가 가능성도 없는데 굳이 한덕수랑 붙을 이유가 전혀 없죠. 그러니까 국민의힘과. 그러니까 대충 그 정도 구도를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은 이재명이 당선이 되지만 어쨌든 비선거권이 박탈돼서 최소한 몇 달 안에 다시 재선거할 때는, 그때는 이제 지지율 40 혹은 아무리 못돼도 30대 후반은 될 테니까 한독수로 이길 만한 민주당의 아니면 야권의,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 대항마는 없죠. 있어봤자 유시민 아니면 대략, 아니면 최악의 김혜경 이렇게 했지만, 우리나라 정서상 김혜경은 좀 아니다. 그죠? 왜냐하면
이건 국회의원 선거에서 억울하다, 내가 마누라가 다시 나겠다, 이런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당선되고 다시, 이 경우는 뭐 여러 번 있습니다. 그건 맞는데 대선은 다르죠. 대통령 선거는 다릅니다. 그건 진짜 그렇게 될 수는 없는 거니까 대략 뭐 유시민이든 아니면 뭐 정청래든 아니면 뭐 그 외에 이재명 충성파들이 몇몇 있는 어떤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해갖고 해도 사실은 개인 경쟁력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면에서 실제로 한덕수를 넘어서기 쉽지 않을 겁니다. 전제는 한덕수가 다른 어떤 여러 가지 뭐 마누라에 대한 주술 논란, 뭐저 명리학 논란이라든가 주술 논란이라든가 이런 거를 통과한다는 전제하에서, 실제로 근데 한독수 개인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뭐 그렇게 크진 않을 겁니다. 저기는 왜냐 여러 해서 검증이 됐기 때문에 마누라에 대한 부분이 좀 걸리지만 실제로는 뭐 김건희는 안 그랬습니까? 김건희는 그 더 위험한데도 됐으니까 이게 아마 이 상태에서 한독수를 허수아비를 세워서 국민의힘이 두 번의 대선을 통해서 집권을 하는 시나리오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안에는 당연히 윤석열은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머리는 없고 대략 김건희 정도의 머리, 혹은 김건희와 아니면 지금껏 숨어있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김건희와 그 비상계엄을 어떻게 비상계엄을 통해서 급격한 변화를 요구했던 윤석열 혹은 주위의 누군가,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은 제3의, 그러니까 정확히는 제5의 인물이죠. 건진, 명태균, 그리고 또 천공, 그 다음에 노상원, 얘네들 말고 제5의 인물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5의 인물 이놈이 사실은 대가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건진은 욕심 많은 놈이고, 천공은 허세만 부리는 놈이고, 명태균은 실제로는 하다가 팽당한 놈이고, 그죠? 요 네 놈, 노상원은 꿈은 크지만 그게 실행되기가 쉽지 않았던 거고, 그러니까 제5의 인물 어떤 놈과 김건희로 대표되는 어떤 놈들의 합작품일 가능성이 없다. 뭐 그게 사실은 누가 얘기했듯이 기득권에 저 아시는 어떤 분은 뭐 김앤장의 어떤 대가리 큰 뭐 변호사 놈이 하나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는 이 제5의 인물과 김건희와 이 둘이 합작품이거나 아니면 뭔가 중간에 있는 누구, 이쪽에 있는, 그래서 얘네들이 투건과 국민의힘의 어떤 놈들, 지금에 있는 놈들을 뒤에서 조정해서 나온 판이다. 그러니까 지금 판은 그런 거죠. 어떻게든 김문수를 잡아뜨려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 김문수 주위에 이제 현역 의원들 파견 보내갖고 빨리 사퇴하라고 했지만 이제 걔네들이 간과한 것이 있죠. 뭐가냐면 김문수의 성격상의, 김문수의 욕심이랄까? 김문수의 성격상의 문제. 말하자면 이전부터 진정추부터 시작해서 오랫동안 소위 말하는 진보운동을 해온 다음에 자기 걸 다 털고 아니면 자기 거를 통해서 한나라당 넘어갈 정도의 인간입니다. 김문수는. 그리고 그렇게 하다가 그걸 다 털고 전광훈이한테 갈 놈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이 정도의 놈입니다. 그럼 보통 안철수라든가 아니면 뭐 희귀 멀거란 나경원이라든가 이런 애들하고는 전혀 색깔이 다른 인간이에요. 한 방에 있는 놈이라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소위 말하는 그 당시의 노동운동이라든가 사회운동 쪽에서도 사실 상당히 왼쪽에 있었던 애가 무엇인가를 걸고 정반대 보수 정당으로 넘어갔어요. 소위 말하는 도박을 잘한다는 것, 아니면 뭔가
잘 지른다는 거죠. 자기를 잘 팔아먹는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재호라든가 뭐 그런 애들 똑같죠. 그러면 이런 놈이 생각해 보면 그 같지도 않은 권성동이나 권영세 같은 놈들이라든가 이런 애들한테 그 수를 모를까? 다만 그렇게 당내 경연, 당내에 어떤 세력이 없다는 건 명확한 거고. 그러니까 홍준표 그지 같은 놈이라든가 뭐 성격이 지랄 같은 한동훈처럼 하면 절대 안 되는 그런 인간들이랑은 전혀 다른. 그렇지만은 조금만 하면 조금만 뭐 떡고름 주면 넘어갈 것 같은 거로 투거는 생각하고 김건희는 하는 생각했겠지만은 실제로 김문수는 살아온 과정의 행동 분석을 보면은 저 같으면은 제가 김건희나 제5의 인물 그놈이거나 아니면 이런 그 중에 누군가라고 하면 절대 저는 김문수를 선택하지 않을 겁니다. 차라리 홍준표 선택하지.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 보는 눈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놈들이 그냥 권력에 눈이 멀어서 그러니까 아니 권력이 말이 눈에 가린 거죠. 눈이 멀었다는 건 죄송합니다. 그건 이제 실언이고 권력의 눈에 가려갖고 권력에 취해서 아니 권력의 욕심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김문수냐 홍준표냐 둘 중에 하나밖에 없었죠. 사실은 생각하면은 나머지 뭐 희귀모로한 안철수나 뭐 이런 애들은 의미가 없는 거고 절대 한동훈이한테 주면 안 되는 상황이었던 거기 때문에 한동훈이 주면 지들이 다 모강이 날아가니까 그러면 김문수와 홍준표 사이를 결정해야 될 때 얘들이 선택했던 거는 홍준표의 지랄 같음 그리고 실제로는 홍준표는 다루기 힘들다 라는 어떤 일종의 그 당그 맞죠. 그렇지만은 사실은 홍준표는 소위 말하는 큰 틀 안에서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고 할 수 있는 인간. 저는 저 같으면 홍준표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홍준표한테 전체적인 어떤 그림을 같이 그리지 않는 정도로 꼬셨으면은 실제로는 홍준표는 모양 좋게 한독수한테 넘겨줬을 겁니다. 물론 방식은 이제 얘기를 해봐야 되죠. 그런데 김문수는 투건이나 아니면 얘네들은 대가리가 아니니까 김건희나 아니면 제5의 인물이 잘못 판단한 겁니다. 김문수의 살아온 역정을 보면은 절대 그런 인간이 아닌데 물론 중간에 과정도 있었죠. 왜냐하면 되자마자 좀 권성동이가 좀 고기 좀 숙이고 권영세가 숙여갖고 좀 약간 좀 이렇게 했으면은 됐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사실 김문수는 경선 내내 되는 과정에 둘째 두 사람 안에 들었을 때쯤부터 사실은 이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얘는 앞에서부터 일종의 겉모술을 부린 거죠. 뭐 홍준표가 한 게 뭐 맞는 얘기입니다. 정확히 판단한 거면 겉모술을 부린 겁니다. 야, 나 몰라? 너 그 넘어가게 잘해줄게. 라고 사실은 권성동과 권영세 같은 애들을 속인 거죠. 누굴 통해서? 자기 밑에 와 있던 소위 박수영 같은 흔히 말하는 자기 밑에 부지사 했던 이런 애들을 속인 거죠. 정확히 말하면 그 이제 이용해서 겉모술을 부려갖고 다 하고 소위 말하는 가랭이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그건 분명 의도가 있었던 거고 결국은 김문수는 실제로 그러면은 김문수는 사실 이재명을 통해서 이길 수 있다고 봤을 것이고 이길 수 있다는 것은 두 번의 대통령 선거라는 것도 김문수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조금 빠르게 결정될지는 몰랐지만 적어도 어떻게 되든 이재명은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다. 이쪽이든 저쪽이든. 그러니까 그거를 잘 이용하면은 본인이 지금 안 된다 하더라도 최소한 40% 정도를 얻고 그 다음에 다음
두 번째 선거에서 자기가 될 수 있겠다. 어차피 당내 세력들을 끌어모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자기는 그래도 자기와 같이 했던 전가문의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명확한 겁니다. 그러니까 김문수가 처음부터 욕심을 부렸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지지율이 잘 나면서 뭔가 꿈을 꿨을 거고, 그리고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얘들의 간을 봤을 때, 아, 홍준표와 한동훈이는 안 되겠다라는, 자기를 하겠다라는 쪽으로 쭉 끌고 모았고, 그 상황에서 했어요. 가능성. 그러니까 말하자면 김문수의 행동 분석과 인간적 심리 분석에서 실제로 김건희와 제5의 인물은 실패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상황 변했죠. 당무 우선권을 발동했는데 투원이 거부하고 꼴 같은 소리 하지 말아라. 응? 이런 수사 진행하고 강제로라도 교체한다. 라는 선언을 한 겁니다. 이제 다음 단계는 뭡니까? 전국위원회, 전당대회 소집해서 전체적인 형태의 그 힘으로 당원 당규를 바꿔서 전대형으로 압력을 넣어서 강제로 김문수를 징계하거나 그래서 교체. 그러고 보통 내일이라도 모레라도 그 과정에서 한덕수를 입당시키고 입당시키는 데에는 전 거당적인 형태의 한덕수 지지 모임을 통해서 입당시키면서 일종의 전국위원회의 추대 후 이 전당대회 취임 정도를 밟을 거고, 그게 지금 아마 오늘 내일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될 겁니다. 11일까지 해서 기호 2번을 받아야 되니까, 즉시 당원 개정, 8일 가정, 9일 개정, 그 다음에 9일 전당대회를 통해서 교체, 그 다음에 입당, 그 다음에 바로 취임. 요 3, 4일 사이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투건이 무릎을 꿇는다는 것도 꼴이 우습죠. 왜냐하면 그 무릎을 꿇는다는 건 김문수한테 목을 쳐달라는 거니까. 반대로 김문수도 당무 우선권이라는 걸 발동을 하고 이것을 법적 분쟁까지 하겠다고 지휘부를 내놨는데, 이제서야 아니다. 이거 자기가 로드맵 15일 안에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그거는 한덕수나 투건이 받을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 하면 이미 한덕수로 되면은 기호가 뒤로 밀리는 거고, 그죠? 바깥에 단일화가 되는 거고, 11일 안에는 내부 단일화니까. 그럼 당연히 김문수 얘기는 자기를 단일화해야 된다는 거고, 꼭 받겠습니까? 결국은 이런 방식으로 하는 빠르게 처리를 할 거고, 그 다음에 그럼 김문수의 선택은 그러니까 김건희와 제5의 인물의 선택은 명확하다. 그것은 한덕수로 강제적으로 어떻게든 간다. 그 이유는 지금보다는 두 번째 대선을 바라보는 형태로 가는 거고. 그러면 이 상태에서 김문수의 선택은 그대로 고사당하느냐? 여기서 이제 선택의 여지가, 사실은 김문수의 선택의 여지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 왜냐하면 지금 상태로서는 본인이 어떤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이 부족하다. 그냥 사람도 부족하다. 김재원 정도? 글쎄, 그 안에 있는 사람, 실제로 국회의원도 별로 없고, 아니, 하나도 없고, 외부에 있어서 흔히 말하는 전직 그쪽 출신 국회의원들 아니면 자기 쪽에 너무나도 노쇠하고 별로 없는 사람들. 그렇다고 정광훈 쪽을 끌어들이자니 지금은 너무 애매하고. 그러면 결국 이 상태에서는 둘 중에 하나가 부러질 거다. 네, 물론 타협이라는 거 존재할 수 있지만 지금 상태 타협은 너무 이미 로드맵을 질러놨기 때문에 그건 불가능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럼 선택은 이거죠. 김문수가 강제로 후보직을 박탈당한 것을 가처분이라든가 아니면 법정 소송을 통해서 회복해달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건 되긴 어렵고, 그러면 김문수는 말 그대로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든. 근데 문제는 무소속으로 출마하기도 돈이 없어요. 조직도 없고. 그러면 한덕수는 뭘 얻느냐? 이렇게 해서더라도 적어도 보수 언론 애들은 이재명에 대한 반대 쪽으로 갈 거고, 그래서 최소한 이 엉망진창 개판이어도 어쨌든 40%에 근접할, 어차피 선거 들어가면 이 지금의 우리나라의 구도상 뭐 그게 20 어쩌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한덕수가 한 대충 그래도 아무리 떡을 쳐도 아무리 죽을 써도 35에서 40은 얻을 거니까 40 얻으면 최고고, 못해도 36, 7만 얻어도 다음 선거에서도 바라볼 수, 이 전제는 다시 말씀을 선거를 2번 한다는 전제입니다. 선거를 2번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민주당 애들도 여러 가지 짱을 봐서 빠르게 그 법, 말하자면 이제 재판을 정지시키는 법, 그러니까 이 형사 재판을 정지시키거나 아니면 근데 법을 바꿀 수 있습니다. 법을 바꿔서 이 저기 공직선거법 중에 일부로 해서 그거는 뺄 수 있는데, 문제는 다른 것은 사실은 되게 어렵죠. 형사재판을 중지시키는 법은 이게 사실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법률로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한 사람 소급 입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또 몇 달 걸리고, 그러니까 그럼 이제 고등법원 판사들이 소위 말하는 배신을 때려받고 100만 원 미만으로 해서 피선거권이 박탈되지 않은, 유죄는 유죄이되, 그 정편이 계속 얘기하듯이 유죄는 유죄이되 선거 되지 않는 90만 원으로 때려서 유죄. 우리는 유죄, 니네 유죄라 그랬잖아. 우리 형량은 유죄. 보내면은 이제 대법원에서 다시 파기 환속을 하거나 그대로 한다는 것은 이재명을 인정해 주는 꼴이니까, 아니면 좀 진짜 무리하게 파기자판. 근데 다시 돌려보내는 건 되게 어렵죠. 그러니까 그럼 이때는 파기자판을 하겠죠. 아니다. 근데 문제는 형량을 파기자판할 수가 있느냐? 형량을 사실은 그건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심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면 결국은 가능성이 높은 거는 다시 파기환속. 유죄 취지의 파기환속으로, 이게 유죄 취지로 올라간 거를 형량 혹은 법 적용의 미분으로 할 수 있을 겁니다. 다시. 그러면 다시 또 왔다가, 그래서 또 다시 다른 쪽에서 갔다가, 그래도 조이대가 살아있는 한, 이제 대법 언제나 남아있는 한 6개월, 한 3, 4개월 안에 가능하죠. 지금 상태로 보면. 전례가 있으니까. 그래서 피선거 박탈, 다시 선거. 이 정도가 아무래도 시나리오로 유리. 좀 무리하죠. 왜냐하면 거기까지 갔는데. 근데 또 무리한 건 또 고등법원이 재판을 안 하는 것도 애매하고, 안 할 수도 있죠. 안 할 수도 있죠. 근데 법이 지키는 것, 이게 몇 가지가 헌법재판, 위헌법률심판 들어가고, 자체의 판단이라든가 또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내부의 압력, 이런 것들이 변수가 되고, 거기다 외부적인 요건이 또 그러면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재명에 대한 그것 때문에 사실은 여론 부분, 결국은 핵심적인 건 국민의 여론, 절대적인 여론이 키를 잡는 것이 아닐까. 근데 뭐가 되더라도 사실은 여러 가지 면에서 패자는 대법원 혹은 법원이다.
그러니까 차제의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걸 정리하기 위해선 지금이 아니라 하더라도 개헌이 필요한 건 맞다. 지금 이 논란이 되는 부분들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어집지 않게 그냥 지금 아까 좀 전에 김문수가 빡 돌아갖고 당무선권하고 뭐 투권이 또 하고 얘기하길래 제가 예전에 뉴스토마토에서 방송했던 그 기억도 나고 또 지금 이걸 조정하는 놈들이 누굴까? 대부가 그게 어느 세력일까? 아니면 사실은 어느 세력보다는 제5의 인물 그놈과 김건희 혹은 김건희로 대표된 어떤 여기 그럼 기득권 세력이 그럼 소위 조중동이라든가 아니면 사학재단이라든가 아니면 재벌이 이런 걸 대변하는 특정한 어떤 집단이 있느냐? 일부는 있는 것 같다. 그게 제5의 인물과 연결됐을 수 있고 아니면은 그 중간에 어스름하게 붙어있는 어떤 애들일 수 있다. 그 가능성. 그거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뭐 제가 더 이상은 저의 능력 밖이니까 오랜만에 외도를 했네요. 예.